2011년 11월 바르셀로나는 구단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였던 사비 에르난데스를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이적 이후 경기력 저하, 재정난, 유럽 대항전에서의 부진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에 사비 감독의 부임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구단의 철학을 다시 세우고 팀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사비 감독은 부임 직후부터 바르셀로나 특유의 크루이프 철학과 티키타카 스타일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4-3-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활용하면서 측면의 폭을 넓히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윙에는 하피냐와 야말과 같은 전통적인 윙어를 배치해 수비 라인을 넓히고 왼쪽에는 가비나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들을 안쪽으로 좁히며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강화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대칭 구조는 미드필드 장악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빠른 전진 공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죠. 2-2-3 시즌에는 수비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돋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 24승 4무 7패를 기록하며 4년 만에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고 시즌 실점은 단 20실점에 그치며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단 2골만 허용하는 철벽 수비를 자랑했죠. 공격에서는 새롭게 영입한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왕에 오르며 중심을 잡았고 페드리, 가비, 발데아 같은 젊은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팀의 안정성과 철학을 되살리는 데 성공한 사비 감독. 그러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과 몇몇 경기에서의 전술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결국 구단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24년 5월 사비 감독과 결별하고 독일 출신의 명장 한지 플릭 감독을 선임하였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트래블 우승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도 기존의 점유율 중심 축구 대신 더 직선적이고 빠른 공격 전환을 중시하는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플릭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고 공격 시에는 빠르게 전환하여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박 전술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사비 감독 시절에는 선수들이 열심히 뛰기는 했지만 압박의 조직력이 부족해 상대 빌드업을 효율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플릭 감독은 전방 압박을 보다 구조적으로 설계하여 상대 진영에서 볼 탈취 빈도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수비에서 공을 빼앗은 뒤 가능한 한 적은 패스로 상대 골문까지 접근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속도는 팀의 전체적인 득점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플릭 감독은 라리가에서 가장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상대팀을 옵사이드 상황으로 유도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우 큐바르시는 수비수 간의 소통이 옵사이드 트랩 성공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시즌 중 115의 옵사이드 트랩을 유도하여 리그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수 기용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냐키 페냐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테어슈테켄의 부상으로 선발 자리를 차지한 페냐는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점점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11라운드 엘클라시코에서 은바페의 유효슛 3개를 포함 총 5개의 유효슛을 막아내며 4-0 대승을 이끌었죠. 이후 슈체츠니가 복귀를 하고 테어슈테켄이 부상에서 복귀하며 서브 자리로 내려온 페냐. 그러나 99년생으로 아직 젊기에 바르샤의 미래를 책임질 골키퍼라 할 수 있습니다. 쥐일 쿤데는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을 오가며 멀티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알레한드로 발데는 스피드와 드리블을 바탕으로 왼쪽 측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페드리, 가비, 프랭키 더용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페드리는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과 탈압박 기술이 뛰어나며 최근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비는 뛰어난 활동량과 투쟁심으로 팀의 활력을 더하고 있으며 때로는 윙어로 배치되어 중앙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죠. 더용은 공을 운반하는 능력과 수비 가담이 모두 뛰어난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플릭 체제에서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골잡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기 내내 연계 플레이와 수비 가담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피냐는 원래 윙어로 뛰었지만 최근 플릭 감독 전술 변화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더욱 다양한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고 골과 도움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공간 창출과 연계 플레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 올모는 주로 좌측 윙어 및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능력은 바르셀로나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또 주목할 만한 선수로 라민 야말이 있습니다. 만 16세의 나이에 1군 무대에 등장한 그는 이미 여러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의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경기 전체를 잇는 시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릭 감독은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점진적으로 출전 시간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에도 다양한 공격 자원을 플릭 감독은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공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릭 축구의 효과는 공격 지표의 향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비 시절 바르샤는 경기당 평균 2골 정도 넣었는데 플릭 감독 부임 첫 11경기에서는 경기당 3골에 달하는 득점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사비의 지난 시즌 초 초반 11경기에서는 총 25골이었지만 플릭의 첫 11경기에서는 33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득점기의 창출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 같은 슈팅수라면 더 효율적으로 골을 넣고 있다는 뜻이죠. 사비 시절에는 25골을 넣었는데 185개의 슈팅이 필요했다면 플릭 체제에서는 33골에 177개의 슈팅만 필요했다고 하니 결정력과 공격 효율이 한층 높아진 셈입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등의 개인 성향을 잘 살린 전술 덕분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한 마무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최적화했고 하피냐는 중앙에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기에 골과 도움 모두 증가했죠. 또한 페드리와 가비 등 미드필더들이 이전보다 공격 진영으로 빠르게 침투하여 과감한 슈팅을 시도하는 등 팀 전체적으로 과감해진 공격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은 선수 기용 철학입니다. 사비는 부임 후 재정 위기 속에서도 가비, 니코 곤잘레스, 발데, 야말 등 유스 선수들의 과감한 등용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플릭 감독 역시 부임 후 라마시아 출신 유스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릭은 바르샤 유망주들의 훈련을 직접 지켜보며 숨은 보석들을 찾는 데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르셀로나의 철학인 유스 육성을 존중하면서도 플릭 자신의 색깔인 패기와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젊은 선수들은 플릭의 축구에서 적극적인 압박과 많은 활동량이 요구되는데 오히려 그 점이 장점으로 작용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바르셀로나 팬들은 벤치에서도 촉망받는 유망주들이 대기하고 있어 미래를 더욱 밝게 보고 있죠. 이처럼 바르셀로나는 사비 감독 시절 다져진 안정된 수비 조직력 위에 한지 플릭 감독의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전술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거 점유율 축구에서 전환 속도를 중시하는 현대적 축구로의 변화는 바르셀로나가 유럽 무대에서 다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 내부의 분위기와 선수 간의 조화입니다. 베테랑 선수들과 유망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하나의 팀으로 뭉쳐가고 있으며 이는 바르셀로나가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코파 델레이에서 레알을 꺾으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팬들이 꿈꾸는 트로피들도 머지않아 더 많이 들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르셀로나의 부활 스토리는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철학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게 전술을 발전시킨 결과 팀은 다시 영광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지 플릭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펼쳐나갈 축구는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고 사비가 심어준 뿌리는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